오늘을 제외하고는 이제 2012년 주식시장 사흘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마무리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2013년에는 또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2012년 마지막 마무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펀드 환매 계속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6일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5일간의 순유출 규모는 7,4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제약주 반등입니다.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과 외국인은 제약주에 대해서 어제까지 3일 연속 동반 순매수 패턴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엔터주 강세입니다. SM, YG엔터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의 소녀시대 컴백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약주 개장 초만 하더라도 1%대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탄력은 좀 둔화됐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과 국내 기관 사흘 연속 동반 순매수를 기록했었는데 국내 기관 오늘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전에 순매수해서 현재는 순매도로 돌아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은 얼추 바닥 확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인성익 지점장은 제약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약주는 차트상으로 진짜 보면 말씀 그대로 거의 바닥은 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중 바닥 형태를 나타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차트긴 한데, 지금 제약주의 상승은 어떤 재료를 갖고 상승한다기보다는 연말 배당과 그다음에 무상 증자에 의한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약주들이 연말 배당을 일제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요 올해는 그 배당보다는 무상 증자 쪽에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하는 회사가 보령제약이 5% 무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고, 대웅제약도 무상증자 3% 하는데, 무상증자나 배당이, 공이 회사의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잉여금 갖고 이제 신주 발행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아무래도 무상증자와 배당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은 아무래도 배당세도 15.4%의 배당세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3월 주총을 끝나야 결정이 나는 반면에 무상증자는 주총 결의 없이 1월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데서 어떤 메리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적으로 타 업종에서도 높은 제약업종 쪽에서 배당보다는 무상증자를 좀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바닥을 다지긴 하지만은 최근에 몇몇 종목의 상승은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한번 눈여겨봐야 할 제약 업종 중에서 종목을 좀 고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차트나 수급에 맞춰주는 신풍제약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강약품,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한미약품, 이런 세 종목을 그래도 제약주 중에서 탑픽을 뽑고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3년 유망업종으로 제약주를 꼽은 증권사가 몇 군데가 좀 있던데요. 일단 조금 더 확인 과정은 거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키맞추기 성격도 좀 가미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관심 탑픽으로는 신풍제약, 부강약품, 그리고 한미약품 정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소녀시대가 컴백했습니다. 이 소식 반가워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SME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이학영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엔터주에 대한 저 자신의 장기적인 매수 의견은 여전히 다시 한번 변함없이 재확인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SM과 YG 엔터테인먼트는요, 늘 같은 말씀드리지만 국내외 네트워크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여타 엔터테인먼트 중소 회사들과 달리 확실한 스타 교육 시스템을 착실히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는 분명히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SM은 지난번에 실적 시즌 때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SM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워낙 그 증권사의 목표치, 기대치가 높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SM이 뭐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서로의 신뢰감이 깨진 것이 가장 주가의 하락의 근본 요인이었죠. 문제는 SM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예상 실적을 얼추 맞춘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어찌 보면 억울하게 떨어진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들 두 회사가요. 다른 코스닥 기업과 달리 PR이 좀 높은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두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이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만큼 매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물론 제조업과 다른 성격이 있지만은요.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들 기업의 안정성이 수익의 안정성이 분명히 있고요. 수익의 가식성도 높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YG 엔터냐 SM이냐 두 개 보면은요 신뢰감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낮고요. 물론 PR은 조금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제품의 포트폴리오죠. 우리 일반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소속 연예인들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 한 수 위가 지금 현재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 두 개 다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은요. SM은 신뢰감 물론 일부 증권사에서 뭐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내년도 1월 말에 나올 그 SM의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해야지 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가 탑표로 제시하고 싶네요. 글쎄, SM의 실적 발표가 코스닥의 부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분위기가 다시 엔터테인먼트주 살아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역시 실적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YG 엔터 정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재정절벽 협상, 연내 타결 불확실입니다. 글쎄, 재정절벽 일단 1차 시한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했었는데 물 건너간 건 사실이고요. 연내에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B 표결 자체가 무산됐는데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우리 시장 연말까지 조금 불안한 조짐들도 있습니다. 이학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재정절벽에 떨어질 위협성 그리고 그것의 정말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안개 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지금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전망을 내올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발표가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일이라도 모르죠. 지금도 물밑 협상은 있을 테니까요. 내일 갑자기 우리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 측에서 플랜 B를 거부한 거는요. 다수 의원들이요. 100만 불이건 70만 불이건 40만 불이건 간에 초고소득층조차도 세금을 원상 회복, 즉 세금을 현재 수준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워낙 좀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백악관에서 40만 불로 상향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70만 불 수준에서 극적인 합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요, 초고소득층 미국의 수입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선 이전만 하더라도 62%가 세금 인상에 찬성했는데요. 오히려 높아져서 67%까지는 세금을 올리는 것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사람들과 일부 실제로 돈을 내는 그런 사람들 간의 시각차이도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절벽의 협상 자체 이런 걱정 때문에 소비 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진 거죠. 11월 달에요. 그런 것만큼이 시장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시장에 반영됐을 뿐이고요. 공포지수도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은 위아래가 완전히 열려있다라고들 얘기 많이 합니다. 연말 시즌을 맞춰서요. 미국은 다음 주 31일까지 거래하기 때문에 딱 5일 남았는데요. 그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S&P 기준으로 지금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
급등도 할 수 있고 급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만큼 그 가능성이 양쪽으로 100% 열려있기 때문에요. 시장은 혼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뉴스 하나에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루머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은 급등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매 자체를 좀 꺼림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요.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만에 하나 말이죠. 만에 하나 재정 절벽 협상 타결이 완전 실패 선언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 연말정 납회하기 전까지 나온다면요.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24일 날이라도 미국 시간은 24일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라도요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나오면은요 우리나라가 그 시절 연납회 전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제가 봤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 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 어떻게 될지는 뭐 여기서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는 뭐 100%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쨌든 그 불안감으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뭐 이학영 위원 지적해 주셨듯이 외국인들 오늘 17거래일째 연속으로 주식 사주고 있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계속 주식을 살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좀 걸리는 부분이 뱅가드 얘기입니다. 10월 달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글쎄 뭐 당장의 악재가 아니라 2013년 돼서야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2013년이 이제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이 뱅가드 얘기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인성익 지점장님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뭐 뱅가드 펀드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뱅가드 펀드가 그 세계 최대의 투자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가 그 벤치마크를 변경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이머징 마켓 쪽에 좀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SCI 지수라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를 든 MSCI가 그 인덱스 펀드로 만든 지수를 따라서 해외 펀드가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총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뱅가드가 그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을 MSCI에서 지금 그 FTSE라는 선진국 시장 기능 지수로 바꾼다 그러면은 기존의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매물이 순식간에 나오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뭐 대형주, 우량주인데 굳이 이것이 그 FTSE 지수로 바꾼다고 실제적으로 그 매도가 어차피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시장이라면은 종목이 상당히 교차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매도로 나와서 지수 자체가 폭락할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외국인은 11월 달에 한 5,300억을 매도했다가 지금 12월 들어서 자그마치 지난달에 매도 규모의 6배나 되는 지금 3조 3천억 이상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올해 누계로는 17조 원을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이러한 특수한 어떤 모멘텀에 의해 어떤 그 내용에 의해서 외국인의 매수 어떤 그 추세가 변하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당장 앞에 닥친 미국의 재정 절벽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커다란 글로벌 악재만 없다면은 외국인의 매수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뱅가드 펀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봐도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증권가에서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뱅가드 얘기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떠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펀드가 좀 들어와서 또 주식을 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앞질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마무리 전략입니다. 자, 이번 주가 우리나라 2012년 주식시장 마지막 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더 열리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요.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보면은 글쎄요, 미국 쇼핑 시즌 뭐 결과, 판매 결과가 발표되는 거 이거 정도를 빼고는 큰 재료도 없는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이 마무리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저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요. 그 재정절벽의 협상이 정말 갑자기 실패 선언이라도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시장은 순식간에 또 많이 조정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100% 확신을 갖거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최대한 좀 안전한 위주 그리고 최소한 떨어지더라도 지수 정도 떨어지는 정도로 포트폴리오 갖고 가셔야죠. 지금 너무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지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포트폴리오에서 40에서 50%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요. 경기민감 대형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도요. 이렇게 등락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도 대비하셔야 되겠죠. 만에 하나 외국인이 매도하는 판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리고 지수가 꺾인다 그러면 제일 덜 빠질 것이 저는 뭐 삼성전자라는 것이 제일 덜 빠질 것이고요. 경기민감 대형주가 그다음 좀 안전할 것이고요.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그리고 테마성 주식들은 뭐 급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 오늘 포함해서 달랑 4일인데요. 이런 거래일 동안 단기적인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마지막 고민하실 것이요. 경기 방어주라든가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매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주 매매는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배당주는 배당락 받기 전에 저는 매도를 권하는데요. 금년에 1월 달에 주가 1, 2월 달 초의 거를 한번 다들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주식 한번 쳐보시면요. KT 같은 건 물론 배당 받으면 지금 분명히 배당 매력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배당 낙한 이후에 주가가 몇 달 동안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쭉 배당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보면 배당락을 제일 빨리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S오일이기 때문에요. S오일 정도를 권하겠고요. 나머지 배당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배당락 받기 전에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에 대한 논쟁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시장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 그나마 살겠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만약 내년 1월에 또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에서 지수가 만약 올라가는 판이 나온다 그러면요. 경기 방어주를 갖고는 수익이 크게 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앞서 말했던 배당주에 많이 겹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큰 재미는 없습니다. 또한 중소형주에 관해서는요. 일부 증권사나 언론 보면 오늘 이렇게 증권 경제신문을 보면은요. 중소형주가 그 윈도우 드레싱에다 유리하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별로 근거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것은 특정 펀드나 이런 데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 펀드가 똑같은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자사주 펀드나 그런 기능이 약간은 있긴 있지만은요. 그걸 믿고 매매하기는 지금 현재 수준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론 코스닥 같은 거 오늘 반등하는 거 전부 다 전 똑같이 봅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낙폭과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전히 무게중심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지선 1930선 확인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 사흘 남았는데 여전히 뭐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응에는 상당히 위험이 좀 따를 것 같고요. 자, 2013년에는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인성입 전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증권주를 좀 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증권주가 거의 지금 5년 동안 시세를 거의 못 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현 정부 들어서 고점, 현 정부가 시작하기 직전에 고점을 찍고 현 정부 내내 빠진 게 지금 5년째 빠지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반토막 이상이 난 종목들이 지금 허다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말 들어서 증권주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한번 볼 기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저 정부도 들어오고 그게 뭐 기인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만 안정된다면은 내년에는 실적보다는 수급이 우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그동안 이제 개별주에서 많이 좀 우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꼬이는 쪽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될 때는 아무래도 수급 우선이다. 수급 우선이라면은 아무래도 증권주의 메리트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 쪽에서 한번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5년 동안 억눌려 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대표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대우증권을 먼저 뽑아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은 수급대로 실적이 또 우선된다면은 아무래도 연말 그러니까 이 3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우량하게 나왔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관련주를 한번 관심을 계속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아이폰의 하락 그다음에 갤럭시의 상승 이런 쪽에 스마트폰에 관심 그다음에 기존의 그 PC가 그 노트북에서 태블릿 PC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라 그러면은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3분기, 4분기 이후에 내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IPO 신규 기업 공개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신규 공개가 예년에 비해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안정되고 지수가 상승 트렌드를 확실히 잡는다면 그런 쪽에 공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이런 쪽이 유망 섹터로 가장 많이 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낙폭 과대 맥락에서의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올해 IPO가 부진했기 때문에 IPO나 M&A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